변호사님, 네. 오늘은 기준금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뉴스는 차고 넘치는데요. 내려야 한다, 올려야 한다, 늘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금리는 물가라든지 소비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모든 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통화량과 물가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에서 늘 기준금리 하는데요. 사람들이 금리가 뭔지는 얼추 다 알지만 사실 기준금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보라 하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네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하던데 변호사님께서 한번 알려주시죠. 그 금리는 말 그대로 돈값이거든요. 돈에 대한 가치를 금리라고 하는데 네. 앞에 기준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단어가 기준금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게 정해지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사실은 기준금리의 정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것처럼 네. 시중은행도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그 시중은행이 그 돈을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네. 2단계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달 둘째 목요일 아침에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라는 것은 이게 돈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국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금리는 제가 돈에 대한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 강제할 수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돈도 강제할 수 없어요. 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비싸면 돈값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오르고 반대로 사람들이 돈을 구하지 않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낮으니까 돈값이 내리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우리가 주식, 부동산, 일반 소비재랑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결정되긴 한데 그 국가에서 시중은행의 어떤 금리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민간 기업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이란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높여버리면 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 비싸잖아요. 네. 금리가 비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고객들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으면 시중은행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직접 통제를 못 하더라도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통제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장금리를 통제하는 역할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한국은행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매달 둘째 목요일 아침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든지 내렸다라든지 오른다 하니까 뭔가 한국은행의 목표가 금리를 조절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원래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어요. 네.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원래는 물가 안정이에요. 다만 이제 물가 안정이나 목표를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이 연평균 2%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네. 2%가 안정적으로 수렴되면 물가 안정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됐다 라고 하면 굳이 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금리가 싸야 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자산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 안정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도 당연히 금리를 낮추려 노력하는 거죠. 금리를 높이면 그러면 왜 물가가 안정되고 반대로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통화량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인데 상식적으로 이제 금리를 높이면 돈값이 비싸지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대출이자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지 않는 거예요.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은행에 금리가 비싸면 돈을 빌리지 않으니까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해지면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경기가 과열되면 너도 나도 이제 돈을 빌려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금리가 낮으면 돈이 많이 풀리고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자산 가격도 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금리라는 거는 통화량과 연관돼 있어서 금리를 낮추고 높임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장치인 거죠. 물론 통화량은 금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외화가 들어온다든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금리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준금리라는 것도 결국 경기 부양이랑 물가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준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누구나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물가는 물가대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대로 살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경계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게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건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가 통화정책, 하나가 재정정책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금리와 돈에 대한 거는 다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근데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이제 재정정책이 있는데 이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이제 직접 지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통화정책과 별도의 영역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오늘 말씀드렸던 금리와 통화량은 통화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